다큐멘터리 유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도입니다. 2024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요, 다음 주부터 닷새간 글로컬 미래교육의 방향과 또 그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글로컬 미래교육이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박람회 준비는 어떻게 잘 되셨어요? 행복한 고민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박람회를 오겠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2024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어떤 행사인지 교육감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박람회 명칭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인데요.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에 대한 중요한 화두죠. 담론이죠. 미래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담론인데 그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우리는 글로컬로 잡아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좀 생소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글로컬은 글로벌, 세계와 또 우리 고장, 특히 전남의 그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의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같이 견주어서 네. 이번에 그 박람회를 열겠다 해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글로벌도 아니고 글로컬이다. 약간 생소하거든요. 이 세계화 시대에 네. 왜 다시 로컬, 지역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교육 하게 되면 세계 속에서 마치 교육 선진국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를 배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전남에도 세계적인 교육을 하고 이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같이 글로벌과 로컬을 한 자리에 같이 박람회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의 교육도 확인할 수 있고 세계 교육도 와서 같이 이렇게 서로 융합하고 서로 견주어서 미래 교육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을 마련하겠다 싶어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거죠. 사실 저도 유치원부터 따지면은 고등학생 때까지 한 14년, 15년 정도를 전남에서 교육을 받은 당사자이기도 해서 예. 서울에는 교육 콘텐츠도 많고 네.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많은데 전남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는 좀 교육의 변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전남에서 글로컬 교육 박람회를 연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동안의 교육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대학 입시라는 그 교육의 경쟁 체계로만 돼 있었고 전남은 그 농산어촌이 많고 여러 가지 산업이 뒤떨어지게 되면서 같이 교육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좀 뒤처지게 되는 되는, 침체가 네. 된 거죠. 그런데 이 미래 교육만큼은 전남이 뒤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글로컬 박람회를 열자고 이렇게 교육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줘서 뭐 곧 이제 일주일 정도 후면은 박람회 열리죠. 그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공을 들이신 프로그램 어떤 게 있나요? 이제 22개 나라가 이번에 여수에 와서 자기 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교육의 모습을 이제 부스에 전시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자기 시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도 모델들을 이제 전시를 할 건데 전남에서는 수업을 보여주겠다. 수업. 수업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미래 교육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미래 교육을 앞장서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30년 2030년.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5년 후의 교실을 그러네요.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 약 1년여 동안 전남에 있는 400여 명의 교사 또 장학진들이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금 미래 교육에 대한 선도 모델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구글 등 여러 가지 미래 교육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리고 또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또 이런 것들을 잘 융합을 해서 전남에서 가장 미래 교육에 적합한 수업의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이 여수에 마련된 미래교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실에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업하면은 칠판이 있고 교실에 칠판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그쵸. 학생들이 있고 이런 수업의 모델인데 미래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꿈과 또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미래 교실을 하게 되면 디지털 교과서 같은 걸 학생들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디지털 기기가 들어와야 되고 디바이스가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 혼자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로봇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I called the teacher 'cause I wanted to confess it now. Can you make the time for me to come and get it? Bless her mind. She spoke to me in such a simple and decisive tone. Her sweet admission left me feeling in position. I don't take these things so personal anymore. 그러면 이런 미래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좀 배웠으면 좋으시겠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은 지식을 많이 갖추는 거였는데 이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죠.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미래교실의 주제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인성, 가치관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연과 공생하는 그런 이제 그걸 또 미래교실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의 이제 교육 박람회들은 뭐 교육 기기나 디지털 기기를 좀 홍보하고 알리는 자리였다면 이번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정말 미래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가치를 공유하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교육 방법을 전남 지역 교육 또 대한민국 교육에 활용을 할 생각이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미래 교실로 보여줍니다만은 각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자기 나라의 가장 선도적인 교육에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우리 실정에 맞게 그걸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우리 박람회가 이제 끝나면 끝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계속 네트워킹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미래교육은 가장 전남이
마치 허브 역할 또는 전남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마는 뭐 기적을 이뤄내는 마치 밸리 같은 뭐 실리콘밸리처럼 에듀밸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큰 박람회도 해놓고 미래교실도 만들어 놨는데 박람회 끝나면 아무것도 이제 미래교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까 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교육과들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 미래 교실을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제 교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박람회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들하고 그 네트워킹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실은 22개의 나라가 지금 저희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전남이 22개 시군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마다 다 우리 22개 교육청 22개 나라하고 지금 박람회 를 여러 기간 동안에 같이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킹하고 해서 끝난 이후에도 계속 네트워킹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럼 이번 박람회 이후에 전남이 이제 미래 교육의 허브가 될 예. 자신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할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좀 협력과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미래교육 박람회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예. 마이클 샌델 교수님, 또 데니송처럼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오던데 이분들은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강연을 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왜 하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박람회를 왜 하냐?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전남의 19만 5천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이 박람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 또 세계 교육 속에서 전남의 교육을 보면서 큰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일 목표였고요. 그러려면 이제 세계적으로 교육 철학이랄지 교육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싶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글로벌과 로컬을 그러니까 세계와 한국에 맞는 글로컬에 맞는 그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그 데니스 홍이랄지 네, 로봇 로봇 공학자. 대한민국 분인데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폴 김 우리 대한민국 학자이시면서 그 세계적인 그 교육학자가 된 폴 김 그리고 가장 왔으면 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공생하면 함께 살아가는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분의 세계적인 가장 석학은 그 마이클 샌델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도 있었습니다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책으로 이제 네. 한국 그 많은 국민들이 감동도 하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린 책인데 그 책의 테마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였거든요. 그 공생하고 딱 맞았던 그쵸. 거죠. 그래서 마이클 샌델을 그 교수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그 요청하는 이제 그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이렇게 좋은 박람회 같지만 직접 오시기는 좀 힘들고 메시지로 보내겠다. 영상 메시지로 뭐 축전 정도로 보내주겠다. 메시지를 보내겠다. 네. 그게 참여하시겠다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셨어요. 직접 참여하시겠다. 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주제 연사로 참여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마이클 샌델이 오시니까 그분에게 질문을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약간 그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예, 행복해 예. 하시는 게 예, 예. 느껴집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또 이제 교육감님이 평소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서도 교사들의 리더십을 좀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네.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선생님들을 시대에 맞게 그 양성을 하고 또 교사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시대에 맞는 전문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양성 과정을 갖게 함으로써 이제 교사 스스로가 내가 최고의 교사다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한 어려움 중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교사들의 임용 제도를 바꿔서 양성 체계로 가는
싱가포르의 그런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 갔어요. 가서 이제 학교 현장도 보고 그 선생님들 수업도 학교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또 교육 당국자들도 만나고 그런데 거기에 교사들을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 NI라고 네. 그 싱가포르의 교육 전문 대학원이 있어요. 그 전 총장님이 이번에 연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전남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전문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또 타운생 총장님도 모셔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이번에. 근데 앞서서 방금 살짝 얘기하셨지만 시대에 맞게 교사를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으로 조심스럽지만 현재 이제 교사 임용 제도를 좀 양성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교사는 임용 방법이 시험을 통해서만 임용을 보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근데 시험을 보기 전에 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쳐보고 인턴 교사 같은 역할을 좀 하면서 양성 과정을 겪고 또 그 과정에 그 평가도 받고 교사가 임명되는 과정에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 교사를 그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필요하다라는 이제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저희들이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다문화 전형이라고 전남에는 18개 나라의 엄마를 둔 우리 다문화 학생이 11,000명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전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따로 선발을 해서 전형이 따로 있는 전형을 거죠? 따로 해서 교육감이 추천을 해서 이제 교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다문화 전형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밟은 선생님들을 20명을 채용하려고 이거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해서 그 전형을 받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만은 이건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우리 전남에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고 또 그 우리 전남에 있는 선생님들을 더 많은 그 뭐 이렇게 기회와 투자 또 이런 것들을 줘서 선생님들의 그 양성 과정을 겉으로 해야 된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 박람회 때도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은 어느 지역이나 문제지만 특히 우리 전남 지역은 더 큰 문제로 와닿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많이 위기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출생률이 0.7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남은 0.97로 세종시와 함께 전국 1위예요. 시군으로 네. 말하면 1위가 영광군입니다. 1.67. 그다음에 강진군이에요. 전남이 가장 출생률이 높은데 전남의 지역 소멸이 가장 심각해요. 아이러니네요. 너무 그러니까 출생률은 높은데 왜 인구수가 가장 감소하냐. 네. 그 이유는 전남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떠나냐. 어떤 사람이 떠나요? 대부분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교육 때문에 장년들이 떠납니다. 그럼 전남의 미래가 어둡잖아요. 근데 일자리도 교육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세워내는 것이 전남의 그 지역 소멸을 막는 뭐 그런 길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생률을 높여서 그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게 또 잘만 하면은 산업은 어렵더라도 교육 때문에 오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 교육의 질이 높이면 학부모들은 산속에 있어도 학교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길밖에는 이제 지역 소멸을 막을 대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지역 소멸을 막아내고 또 도나 시군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하고 이렇게 많은 협력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통폐합도 사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저도 이제 초중고를 전남에서 다녔는데 매년 정말 자기 학교가 사라져서 전학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작은 학교에 있다가 갑자기 큰 학교로 오니까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 또 뭔가 그 어린 나이에도 내 뿌리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슬퍼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섬에 사는 친구들은 비가 많이 오거나 뭐 날씨가 안 좋으면 학교를 못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학생 수가 적다고 그 학교를 폐교해버리는 게 정말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전남이 작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학생 수가 적으면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경쟁 교육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많은 교육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을수록 이제 유리합니다. 코로나19 때는 어차피 1인 학교였어요. 혼자 집에서 AI 시스템로 다 비대면 수업을 다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줌 수업으로. 그렇죠. 다 했죠. 네. 저는 오히려 이런 훈련 속에서 미래 교육을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실 안에서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같이 해야 된다. 그 모델이 이번에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미래 교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학생 수가 적으면 불리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축구 게임을 해야 한다. 학생 수가 없다랄지 체육 활동이랄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자기가 작은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한 이틀 정도는 아, 큰 학교로 다 모이면 되겠군요. 그래서 그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그걸 지금 저희 전남교육청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라남도는 또 농산어촌이 많기 때문에 특성상 이제 다문화 학생들도 많잖아요. 예. 뭐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또 좀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다문화 그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엄마를 두는 다문화 학생들의 큰 어려움이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 예, 언어 문제예요. 전남에는 18개 나라 11,000여 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어요. 유초중고 학생들이. 진짜 많네요, 예. 생각보다. 이게 전체 학생 수 대비 5.95%니까 전국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다문화 그 학생 비율이. 근데 이게 그런 그 언어적인 어려움, 가정이나 지역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초, 중, 고로 올라가면서 이대로 두게 되면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전남 전체가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다문화 학생들을 미래 교육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직업들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전남에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전남도 예, 부족하죠. 예. 상당히 그 불편한 진실입니다만은 산업 인력이 가장 부족한 그 자치단체가 전라남도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다문화 학생들의 그 교육을 좀 더 질을 높이게 되면 특히 어학교육이랄지 이중언어 교육을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비준형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쪽을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그 교육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역량이 실제로 상당히 높아져서 거의 우리 도민의 우리 자녀들하고 거의 교육 역량이 지금 같게 왔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좋은데 사실 다문화 학생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그렇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공부도 어려웠지만 입시 정보를 얻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예. 저도 그런데 하물며 이제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에 있는 학부모들은 언어를 구사하는 걸 좀 어려움이 느끼잖아요. 입시 정보 얻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여기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장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일들이어서 우선은 언어 문제죠. 언어 문제인데 다문화 엄마들이 그 본인 자녀에 대한 입시 정보를 듣고 그걸 선택하고 또 그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면 언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중 언어 교육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다문화 엄마들의 이중 언어도 이제 더 강화하려고 지금 자치단체 시군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관련된 컨설팅을 할 때 그 필요한 이제 그 뭐랄까 번역 시스템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급해서 목포, 나주, 여수, 순천, 광양에 작년에 급하게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그 시내에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청까지 오는 데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그래서 있고. 시내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컨설팅이 안 되더라도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 이야기만 하면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시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아마 저는 이제 그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여서 그 특히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도록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소개했던 책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예,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제 교육에 큰 왕도가 없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게 저는 최고의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현장에서 막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전라남도 교육 정책,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시는 거죠? 한 4년 전에 그 중학교 교사로 가서 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밖에서 바라본 것하고 교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저도 교사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네.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수업이 가능한 학교? 예, 수업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아요. 학생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이제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이제 교육 대전환의 목표도 세우고 그리고 우선은 수업이 어려운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공존교실 같은 걸 해서 그 협력 강사를 이제 구해서 그 지원하고 작년에 한 88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협력 강사는 뭐예요? 교실에서 이제 수업에 부적응하고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한두 명 있게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업을 지원해주는 누가 한 명이 더 교실에 있게 되면 수업을 안정되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교육감 임기 한 2년 정도 되셨고 이제 남은 임기 2년 정도 있는데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전남의 교육의 상황은 모든 데이터가 굉장히 그 평가가 안 좋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교육을 통해서 전남의 역사를 다시 찾는 교육에서 찾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교육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과 교육가족들이 전남 안에서 학교를 다녀도 어디 뭐 강남이나 서울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가지 않더라도 절대로 뒤지지 않다. 나는 그런 교육 전남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저도 사실 전남 교육의 수혜자로서 전라남도 교육이 더 발전돼서 우리 후배들, 학생들이 더 질 좋은 교육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무엇보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셔서 정말 전남이 글로벌한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